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에른은 현재 새로운 중앙 수비수를 찾고 있습니다. 데리흐트가 내측인대 파열로 아웃되어 최근에는 개인 훈련에 들어갔고, 김민재는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아시안컵을 위해 한국으로 출국하기 때문에 빌트에서는 수비수가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확정적인 소식은 들려오지 않지만 꾸준한 영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빌트에 따르면 FC 바이에른 뮌헨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적합한 후보자는 노르디 무키엘레입니다. 26세의 이 선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RB 라이프치히에서 뛰었습니다. 그 후 2022년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했고 295분 동안만 경기를 뛰었습니다. 바이에른은 수비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키엘레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무키엘레는 오른쪽과 센터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으며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SG의 주전 라이트백 하키미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으로 1월 13일부터 2월 11일까지 모로코 대표팀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현재 파리에는 무키엘레가 필요하므로 그를 FC 바이에른으로 넘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이에른은 아탈란타의 조르지오 스칼비니에게도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세 선수의 이적은 쉽지 않습니다. 그는 2027년까지 아탈란타와 계약되어 있으며 그의 시장 가치는 4천만 유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르가모는 그의 엄청난 잠재력 때문에 선수를 내보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이에른은 적합한 수비수를 계속해서 찾아야 합니다. 프라운트는 최근 우리는 명목상으로는 수비진이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바이에른은 2명 정도의 수비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페인 지로나의 아르나우 마르티네스도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산 세바스티안의 마르틴 주비멘디가 가장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주비멘디는 바이에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클럽 스카우트들은 그의 실전을 여러 차례 지켜본 후 그를 확신했습니다. 다른 명문 클럽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6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는 주비멘디는 1월에 레알 소시에다드를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여름에 바이에른의 뜨거운 화제가 될 수 있지만 그때까지 클럽이 그 포지션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비멘디는 바르셀로나, 아스널, 맨유도 계속 연결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꾸준하지만 점차 멀어지는 파리냐는 여전히 이적 비용이 문제로 떠오릅니다. 주앙 파리냐가 1월에 풀럼을 떠날 매우 구체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바이에른 소식통의 매우 분명한 느낌은 그들이 여전히 파리냐를 사랑하지만 그에게 미친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이에른은 파리냐에 7만 유로를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가격을 원합니다. 아스날도 파리냐를 높이 평가하지만 더 어린 선수를 선호합니다. 세비야와 바르셀로나는 사라고사에게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재정적인 이유로 그라나다와의 계약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세비야는 사라고사에 대해 문의했지만 1,400만 유로를 쓸 수 없었고 바르사는 500만 유로 이상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바이에른은 그라나다에서 브라이언 사라고사를 1,500만 유로에 영입했습니다. 사라고사는 6월까지 그라나다의 임대로 머물며 다음 시즌이 시작되면 바이에른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키 164의 브라이언 사라고사 마르티네즈는 2001년 9월 9일생으로 2029년 6월 30일까지 5년 계약을 했습니다. 주 포지션은 왼쪽 윙으로 9번과 10번 롤도 가능합니다. 사라고사는 시즌당 350만 유로와 100만 유로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브라이언은 폭발적이고 매우 빠르고 극도로 민첩한 윙어로서 어느 측면에서든 뛸 수 있습니다. 그는 예측할 수 없고 득점할 수 있으며 1대1에서 매우 좋습니다. 1월에는 김민재와 마즈라위가 결정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수비수와 계약해야 합니다. 저는 프라운트의 경험과 협상력을 믿고 기대하며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적절한 수비수와 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로운 선수가 등장합니다. 사라고사에 대한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어요. 베일 속에서 갑자기 그가 나타났고 정말 좋네요. 내일은 누가 올까요? 투엘 감독도 경기를 앞두고 사라고사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장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많이 여행을 다녀야 하는데 그라운드 키퍼들과 모든 관련자 분들이 훈련을 위해 경기장 준비를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니온을 상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었고 실제로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기세를 유지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내일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 반드시 승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집중적이고 공격적으로 훈련했습니다. 내일 경기장에서 그 기세를 이어가야 합니다. 프랑크푸르트를 분석해보면 어떻게 4경기에서 졌는지 모르겠어요. 빠르고 유연한 팀의 명확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팀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들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팀에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려운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기장에 많은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말 무시알라가 팀에 합류할 것입니다. 90분을 뛰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선발 출전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데리우트와 부나 사르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팀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매우 젊고 굶주린 선수와 계약했습니다. 그는 좋은 드리블러이고 1대1 상황에서 강합니다. 자신감도 넘치고 욕심도 많은 선수입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쾰른 원정 경기에서는 몇 가지 걱정이 있었지만 거기서 우리는 신선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코펜하겐전에서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휴식기에는 피로가 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주는 매우 직접적으로 접근했고 승리와 경쟁에 집중했습니다. 한 주 동안 아주 좋은 훈련이었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내일 프랑크푸르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감정적인 분위기입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팬들이 팀을 응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짧은 훈련 세션을 가진 후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합니다. 내일 우리는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로마노 기자는 손흥민의 웨스트햄전 패배에 대한 멘트의 일부를 올렸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팬들은 이런 일을 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더 잘해야 했습니다. 팀으로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팬들은 여러 가지 말들을 했고 그 중에는 토트넘을 벗어나길 바라는 팬도 있네요. 손흥민은 더 나은 팀에 갈 자격이 있다. 해리 케인처럼. 무언가를 이기고 싶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패배를 인정하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토트넘의 훈풍이 불었을 때 사람들은 토트넘이 리그에서 우승할 거라고 외쳤지만 저는 진정하라고 말했죠. 이제 그 훈풍이 토트넘을 나락으로 데려가고 있으니까요. 빠른 회복세로 첼시와의 12싸움을 피한 토트넘일 뿐입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웨스트햄에 실망스러운 패배를 당한 후 손흥민은 팀의 경기력에 대해 솔직하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우승이 아니라 4위권 진입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토트넘은 4위 이하로 마감할 것입니다. 제가 토트넘을 떠나 빅클럽에서 뛰는 모습을 보고 싶은 유일한 선수는 손흥민입니다. 케인처럼 나이가 들어 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하고 끝나는 건 바라지 않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